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데이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숙하게 다루는 두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4.7 재보선 투표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이고요.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이야 공개적인 거니까 과연 어떤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가요? 이 빅데이터만으로 어느 정도 흐름 가늠이 가능한가요? 글쎄 뭐 관심도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아하. 어느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사실은 여론조사가 좀 더 정확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몰리고 있는지, 이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네. 아니면 그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좀 이동, 그 축 같은 게 좀 이동되고 있는지, 뭐 예. 그 정도는 볼 수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하. 예. 그 여론조사와 빅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론조사는 직접 물어보잖아요. 네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렇죠. 또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는 주변 정보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빅데이터가 더 효율적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 정서상으로는 또 이게 간접 주변 정보만 가지고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만큼은 적어도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특히 빅데이터가 상당히 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같은 똑같은 대선 또 선거제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단제도. 네, 예. 승자 독식제도, 네.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선거 여론조사와 지역별 또 주별 환경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렇네요. 우리의 경우에도 점점 좀 선거 환경이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과연 어떤 환경이 지금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빅데이터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매우 유용한 도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일단 관심도는 오세훈 후보에게 가고 있고요. 네. 그 긍정어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많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의 판세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네. 지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언급량은 박영선 후보가 39만 2천 건 정도 되고 오세훈 후보가 80만 9천 건이거든요. 오, 차이가 많네요. 예, 그 최근 일주일 언급량은 박영선 후보가 16만 8천 건, 오세훈 후보가 41만 건이어서 네. 최근 일주일의 언급량은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많은데 예. 그렇다면 이게 언급량이 많은 게 그럼 과연 좋은 좋은 것이냐? 건가? 네. 그거는 이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지난 대선부터 총선에서 쭉 투표를 본 상황에서는 예. 언급량이 많은 후보들이 다 졌어요, 선거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가서 언급량이 몰리는 거는 네. 네거티브라든지 어떤 이슈가 몰리는 건데 그런 데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들은 아,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지지한다, 뭐 너무 좋습니다, 공약이 좋아요보다는 네. 뭐가 문제 있어라고 하면 좀 더 몰리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범죄 사건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도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선행이라든지 좋은 일 별로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요. 바로 그런데 그거예요. 누가 어떤 큰일, 나쁜 일이 있다,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막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럼 유사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언급량이 많다.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치인 분들을 가리켜서 그렇잖아요. 부고 빼고는 다 알려야 된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 알려야 된다. 자기 자신의 부고 빼고는 다 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그만큼 알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네. 인지도를 높여주잖아요. 네네. 나쁜 빅데이터는 좀 것이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예.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에게 차이 나는 것은 오세훈 후보에 집중될 만한 이슈가 많았죠. 일단 단일화도 있었고 네. 그리고 내곡동과 관련된 개인의 초점이 좀 맞춰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박영선 후보는 그런 면에서는 본인 개인보다는 네. 오히려 이 정권과 관련된 평가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차이를 둘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언급량이 많은 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하. 실제로 부정적이라면 이게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표심이 변화가 있었을지 네. 실제 투표소에 가서 또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했을지 네. 또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또 역으로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갔을지 사실 이게 관건이 되겠죠. 네. 네. 과연 어떠한 관심인지는 이걸 알아보려면 또 연관어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네, 네. 단어와 연관되는지? 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슈 자체가 뭐 크게 흔들리는 건 없습니다. 이제 일본 그 집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선거 관련 키워드들만 쭉 보여요. 상대방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사전 투표, 토론.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쁜 점이 안 발견된 거고 또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나한테 좀 더 집중시킬 만한 큰 이슈를 또 확 터뜨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재밌는 게 이제 LH 관련한 사태들이 한동안 가장 이슈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영선 후보 그 이름과 연관된 연관어로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정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공격의 흐름이 약간 오세훈 후보에게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가 좀 언급량 자체와 연관어 자체도 좀 관심도에서 좀 멀어졌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박영선 후보를 지지할 분은 이미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마음이 정해진 거고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 안 할 분도 마음이 정해진 거고 그렇죠. 부동층도 관심은 박영선보다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어떤 언론 보도나 이슈들이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약간 그래서 오세훈 후보 키워드 중에 재밌는 게 이제 생태탕이라는 연관어가 아예 연관어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앞지르는 그런 결과도 생태탕이 박영선 후보보다 더 많이 알려진 후보가 되어 있네요. 그 한 순간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곡동이나 뭐 생태탕 이런 거짓말, 그러니까 그 토론회 보니까 이제 거짓말 쪽으로 계속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들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박영선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것들이 잡혀 있어서 이게 이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좀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 연관어라는 게 중요한 게 어떤 연관어가 추세적으로 나타나는가 또 중요한데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특정하게 특이하게 눈에 띄는 그런 연관어는 없어요. 민주당, 서울 일반적인 선거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좀 밋밋해 보이죠. 근데 오세훈 후보는 확연하게 좀 공식 선거운동 전과 후가 좀 달라졌는데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내곡동이 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생태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생태탕이 무슨 질이냐 매운탕이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점점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거짓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의 빅데이터 상의 연관들을 보면 초점 자체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LH 사태 여파가 선거 초반에는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후반으로 가면서는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의혹 이쪽에 집중되는 것을 빅데이터 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지금 그 배 소장께서 추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 빅데이터 상의 추세 이 이외에도 혹시 특이 동향이 좀 발견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구글 트렌드라든지 그 빅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서 쭉 본 결과 그 관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후보가 높고요. 그 긍정 키워드는 박 후보에게 좀 많이 따라붙었다. 이제 온라인상 관심이 뭐 바로 호감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뭔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어떤 단어들로서 박 후보를 좀 지지하는 그런 글들이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오 후보 관련한 검색어 자체는 흰 바지라든지 명품 구두, 내곡당 의혹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태탕집 운영 가족 얘기가 회자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죠.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는 생태탕이라는 키워드가 박영선 후보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 후보에 대한 감성 연관어 중에 상위 10개 중에 긍정이 한 30%, 중립이 20%, 부정이 50%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오 후보에 대한 상위 10개 키워드 최근 일주일 반응입니다. 의혹, 뭐 망언, 반대하다, 부정적인 의미가 한 90%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긍정은 보상이라는 단어뿐이고 그 박 후보 같은 경우는 일 잘하다, 지지하다, 잘하다. 요거는 이제 지지자들이 올렸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SNS상 여론을 파고들면은 이 기간에는 박 후보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LH 사태에서 최근의 이슈는 오세훈 후보에게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이야기할 때 중도 부동층들이 본 선거일 날 투표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 때도 하겠지만 그만큼 아직 마음이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본다면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중도층이나 부동층도 있는데 네. 이들이 지금 빅데이터 언급량을 보면은 정말 뭐 가장 관심 많은 메뉴가 지금 생태탕이 됐어요. 아하. 이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가 이제 네. 내일 본선거일 날 투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생태탕도 사실 의미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혹은 내곡동 그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의 연루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소위 말하는 프레임에 이렇게 희생양이 된다든지 네거티브 공격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좀 보궐선거로 좀 어떤 이 지금 사람들 관심도를 좀 보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3월 초만 하더라도 하루에 이제 2,000건 정도 보궐선거 키워드가 예. 2,000에서 4,000건 정도 만들어지면서 쭉 상승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하고 30일에 7,000건까지 하루 언급량이 올라가고요. 네. 4월 2일에 9,376건까지 올라갔다가 어허. 이때를 기점으로 주말하고 어제 오늘 보니까 관심도가 확 떨어졌어요. 보궐선거에 대한.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미리 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네. 아. 아니면 지금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이런 좀 이슈로서 이런 재미난 어떤 이야기거리로 좀 이런 생태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소비하고 있지 않나. 소비가 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또 상황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지금도 보면은 두 후보자와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부정 감성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물론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빅데이터 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피로감이 좀 쌓여요. 그러겠네요. 아 이거 선거가 왜 이래? 정책 선거 공약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선거에 이렇게 돼버리면 네.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또는 음흠.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이러다 보면 실제 부동층의 경우는 중도층 성격이 상당히 강하지만 중도층과 다른 것은 네. 부동층이 진보일 수도 있고 부동층이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선거에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적어도 가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아, 투표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옷도 아하. 차려입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뭐 몇백 미터 몇천 미터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줄도 서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비닐 장갑도 껴야 방역의 되고요. 번거로움도 있고요. 신분증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후 8시 가지고요. 근데 아하.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적극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그렇다면 네거티브냐. 네. 또 일각에서는 아니 오세훈 후보가 이게 부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음흠.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 실제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 상에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빨리 소명이 되지 못하면 음흠. 그 자체가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자꾸 이 사람의 심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표창원 진행자께서도 이게 프로파일링. 아니 저게 뭘까?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그게 길어지게 되면 후보자들한테도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사실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맞느냐 아니면 이것이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건지 더 중요한 건 음흠. 본인이 해명할 수 있으면 빨리 해명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수직 정원 또는 부동산 30만 호 공급 뭐 이러한 가장 중요한 네.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았어야 되는데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 뭐 선거나 정책이나 투표나 이것과는 상관없는 흥미거리로서의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이 막 소비되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이제 정책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허허, 예. 사실 정책이 좀 더 조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놓고서 치열하게 대결을 냈다면 빅데이터 상에서도 정책 검색어가 훨씬 많을 건데 그래야 되죠. 그게 네. 아니라 마치 이 선거가 희화화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네.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후보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는 막판에 없죠. 남아 있는 빅데이터 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후보와 관련된 이 검증 관련 내용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빅데이터 상으로 그 후보 관련된 그것이 뭐 네거티브건 검증이건 그게 한 축에 있다면 다른 한 축으로는 정책 관련된 게 계속 살아있고 돌아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아무리 물론 당연히 이런 좀 이야기로 소비되는 것들이 키워드가 높게 나타나고 예. 그래도 후순위에는 어떤 후보가 됐던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는 어떤 단어들이 그렇죠. 그동안은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좀 보기가 힘든 선거가 아닌가. 아. 이번엔 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좀 상당히 좀 불행한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오늘 밤 12시가 되면 선거 운동은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내일 유권자들의 시간이 되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모든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아마도 공개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계속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공개하지 못하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혹시나 이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뒤집어진 사례가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합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애청자분들도 기억해 두셔야 될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인 거죠. 네. 물론 그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 각 응답자별로 세대별로 100%를 가정한 경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본 선거일까지 세대별로 누가 투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깜깜이 기간 중에도 과거에 판세가 변했던 그런 선거의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에 종로구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맞아요. 깜깜이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좁아져요. 그런데 이제 깜깜이 기간 6일 동안은 판세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판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낙관했던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정세균 후보가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꼭 이번 경우에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그런 판세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누가 투표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투표하느냐, 누가 투표장까지 오시는 수고를 감수하시느냐. 그렇죠. 그게 내일 결국 결정이 될 텐데 빅데이터상으로는 혹시 이러한 지금 일주일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뭔가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네거티브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을 사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이슈로 소비되는 거 보셨지만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뭔가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을 때 투표장에 안 가든지 아예 반대편에 투표를 안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일주일 사이에 그 언급량이 40만 건이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몰렸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근데 그걸 보고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 의혹을 보고 나 그래도 투표해야지라고 보다는 약간 좀 마음이 좀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정 감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표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빅데이터 상에서 감성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긍정적인 역할을 반드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소위 깜깜이 기간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었는데 이게 사실 어둡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인데 시각 장애인 분들께 뭔가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또 품격이 있는 우리 방송이네요. 그럼요. 저희 방송이네요. 그래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